3년. 함께 사랑한 시간. 30만 원. 그가 한 달에 모을 수 있었던 돈. 3천만 원. 그녀가 선택한 남자의 한 달 수입. 한 여자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민석 씨,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7년 후. 50억. 그 남자의 연매출. 100만 원. 그 여자의 월급.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날들이요. 2007년 봄, 구로공단 골목길.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셔츠에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거울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아침이었죠. 저는 박민석, 25. 금형 제작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고 손톱 밑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선들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은 더러워도 마음만은 깨끗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공장 앞 버스 정류장. 매일 아침 6시 10분이면 그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 또 늦으셨어요? 김윤서, 23. 공장 옆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늘 밝은 미소,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옷차림. 그녀를 처음 본 건 1년 전 겨울이었어요. 저기요,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담배도 안 피우는 제가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주머니에 라이터를 하나 넣고 다니기 시작했죠. 다시 그녀가 물어볼까 봐서요. 물론 그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말을 걸고 싶었던 거였죠. 밥은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또 편의점 김밥이세요? 제대로 된 밥 좀 드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담긴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내일도 싸울게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면 저절로 몸이 일어났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석 씨, 저 오늘 알바 일찍 끝나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처음으로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허름한 중국집. 짜장면 2그릇이 전부였지만 그게 최고의 만찬처럼 느껴졌어요. 저 있잖아요, 꿈이 있어요. 윤서가 짜장면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무슨 꿈인데요? 카페 주인요. 작은 카페라도 좋으니까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직접 커피 내리고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거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다르더군요. 좋은데요. 꼭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석 씨는요? 꿈 없으세요?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제 공장을 갖고 싶어요.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작은 금형, 제작소라도 좋으니까요. 우와, 멋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사장님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집에서 나와 한강 다리까지 걸어가는 길. 윤서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석 씨? 네?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뭐가요? 우리 둘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저희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윤서의 생일이었어요. 9월 23일.
저는 한 달 동안 야근 수당을 모았습니다. 1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 돈으로 작은 케이크와 목걸이를 샀어요. 은으로 된 게 아니라 도금된 싸구려였지만 제 마음은 담을 수 있었거든요. 민석 씨,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보예요. 이런데 돈 쓰면 어떡해요? 모으고 계시잖아요. 사업 자금. 윤서 씨 생일인데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윤서의 작은 원룸에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소원 빌어요.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촛불을 껐어요. 뭐 비셨어요? 비밀이에요. 조금만 힌트 주면 안 돼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침대. 화려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석 씨, 저 무섭지 않으세요? 왜요? 가진 게 없잖아요. 저도 민석 씨도. 그래도 우리 서로 있잖아요. 그래요. 우린 서로 있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윤서의 카페 알바가 끝나면 공장 앞에서 만나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한강변에 앉아 먹곤 했죠. 민석 씨 추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손 꽁꽁 얼었잖아요. 윤서가 제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입김이 따뜻했어요. 윤서 씨? 네? 사실 요즘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사업 자금이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요. 다른 거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매달 10,000원씩 5개월 동안 모은 돈. 5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보러 다니면 어떨까요? 집이요? 네, 전셋집이요. 물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구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보러 다니면서 우리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예요. 5만 원으로 무슨 집을 봐요.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날 주말 저희는 정말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구로동, 신도림, 영등포. 허름한 원룸들을 구경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증금 500만 원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집을 보며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부엌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우리 여기 살면 저는 매일 아침 밥 해드릴게요. 저는 매일 설거지 할게요. 중개인 아저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참 보기 좋네. 근데 애들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이야. 지금 당장 계약할 거 아니면 시간 낭비하지 마. 부끄러웠지만 윤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내년에 올게요. 꼭 돈 모아서 올 거예요. 그날 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저희는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민석 씨? 네? 우리 정말 집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야근도 더 많이 하고 주말 특근도 신청하고요. 저도 알바 하나 더 구할까요? 아니요. 윤서 씨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제가 할게요. 윤서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함께 꿈꿔주셔서요.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윤서 씨가 있어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뜻했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의 꿈으로, 서로의 사랑으로 추위를 이겨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민석 씨, 저기 저 빌딩들 보여요? 우리도 언젠가 저런 데서 일하게 될까요? 아니요. 네? 우리는 저런 빌딩 주인이 될 거예요. 윤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과대망상도 정도껏 하셔야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날 저희는 자물쇠를 하나 걸었습니다. 싸구려 자물쇠였지만 거기에 저희의 이름을 새겼어요. 박민석, 김윤서 영원히. 이 자물쇠처럼 우리도 영원하자요. 네, 영원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공장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월급 130만 원 중에서 방세 25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통장에 넣었습니다. 민석 씨, 이번 달은 얼마 모으셨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통장 잔고를 공유했어요. 75만 원요? 우와, 대박이에요. 저는 50만 원이요. 그럼 이번 달 합쳐서 125만 원이네요. 작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 모았더라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450만 원, 윤서 씨가 300만 원. 합해서 750만 원이요. 1000만 원까지 250만 원 남았어요. 윤서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편의점 아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 쳐다봐요. 좋은데 뭐예요? 우리 곧 1000만 원 모는데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윤서의 원룸에서 먹었어요. 민석 씨? 네? 우리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가끔 무서워요. 이게 꿈 같아서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윤서가 치킨 다리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카페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돈 엄청 많아 보이는 분이요. 외제차 타고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시고 10,000원 내시고 거스름 돈도 안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부러웠어요. 10,000원이 10,000원 같지 않은 삶이요.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팝값을 아끼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 모으는 이 돈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서가 잠깐 이리 와봐. 네, 사장님. 너 일 열심히 하더라. 야근도 제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올려줄까 하는데 월급도 30만 원 올려주고.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정말? 정말이세요? 그럼 대신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할 수 있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윤서 씨, 저 팀장 됐어요. 월급도 올랐어요. 진짜요? 얼마나요? 30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윤서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오늘 축하해야겠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엔 좀 특별한 데 가요. 삼겹살 먹으러 가요. 삼겹살. 저희에게는 큰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괜찮았어요. 축하할 일 있으니까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계산해 봤어요? 뭘요? 이제 민석 씨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모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60만 원씩 모으면 한 달에 160만 원이에요. 맞네요. 그럼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돈 합치면 3천만 원이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천만 원이면 진짜 집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민석 씨, 우리 정말 해내요. 진짜 해내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5월 어느 날 윤서가 우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민석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카페가 문 닫는데요.
네?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다음 달까지만 하고 접으신대요. 그럼 윤서 씨는 일자리를 잃는 거죠. 다시 구해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데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사람 안 뽑으신대요. 그래도 윤서 씨 성실하잖아요.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윤서는 한 달 내내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력서를 30군데가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민석 씨, 저 이제 어떡하죠? 조금만 더 찾아봐요. 꼭 있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져 가요. 이번 달 방세는 겨우 냈는데 다음 달은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어요. 윤서 씨, 제 돈 쓰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민석 씨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죠. 저희 같이 모은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요. 결국 윤서는 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6월, 7월이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어요. 민석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저축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저와 윤서 둘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8월 어느 날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 고향에 내려갈까 봐요. 왜요? 갑자기요? 여기서는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부담만 되잖아요. 차라리 고향 가서. 안 돼요. 저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기로 했잖아요. 힘들어도 함께 버티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민석 씨 짐만 되고 있어요. 짐이 아니에요. 윤서 씨는 제 전부예요.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윤서가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9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 됐어요. 일자리 구했어요. 윤서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예요? 강남에 새로 생긴 카페예요. 시급도 괜찮고 사장님도 좋은 분 같으세요. 진짜 잘 됐다. 이제 저도 다시 돈 벌 수 있어요. 민석 씨한테 부담 안 줘도 돼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시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윤서가 강남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아침에 만나기도 어렵고 저녁에도 서로 지쳐서 연락조차 잘 못했어요. 민석 씨, 미안해요.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야근해야 해요. 괜찮아요. 저도 특근 있어요. 주말에는 꼭 봐요. 네, 꼭이요. 하지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특근을, 윤서는 주말 근무를 했으니까요.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가 되었어요. 민석 씨, 보고 싶어요. 저도요. 언제쯤 우리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곧이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조금이 얼마나 긴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사이에 윤서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은 구로와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 수십만 원짜리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사람들. 윤서는 그 세계를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윤서와 겨우 시간을 맞춰서 만났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윤서 씨, 많이 바빴죠? 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윤서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해졌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한 옷이 아니라 뭔가 신경 쓴 듯한 옷이었습니다. 새 옷이에요? 네? 아, 이거요? 카페에서 일할 때 입으라고 산 거예요. 강남이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민석 씨는 여전히 그 옷 입고 다니시네요. 제 낡은 잠바를 보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왠지 가시가 돋친 것 같았어요. 돈 아껴야죠. 옷값도 아껴서 저축해야. 그래도 좀 사 입으세요. 너무 남루하잖아요. 남루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서 씨는 언제부터 그런 말하게 됐어요? 네? 무슨 말이요? 남루하다는 말이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윤서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미안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 오늘 카페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손님 중에 재벌 아들이 오셨는데요.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요? 당연히 안 드렸죠. 제가 남자친구 있다고 했더니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드라마 배우 같으시더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왜 그러세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귀여우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그런 분한테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윤서 씨,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요? 특별한 거 하고 싶은데요. 예쁜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제가 예약해 볼게요. 저는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물론 비싼 곳은 아니었습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새 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2만 5천 원짜리 저렴한 거였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였어요. 약속 장소에서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씨 어디에요?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민석 씨.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네? 오늘 카페 회식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하자고 하셔서. 그럼 크리스마스는요? 미안해요. 다음에 봐요. 진짜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예약한 레스토랑은 취소했어요.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한강변에 앉아 먹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인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전혀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였어요. 며칠 후 윤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 저번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보상해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꼭 만나요. 네. 주말 윤서를 만났습니다. 민석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 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준혁이라고 하시는데요. 대기업 아드님이세요. 윤서 씨? 네?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분이 자꾸 저한테 관심을 보이셔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관심을 보이시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윤서 씨한테 저 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뭐예요? 윤서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화내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말해보세요. 저 요즘 혼란스러워요. 강남에서 일하면서 보는 게 많아졌거든요. 우리 또래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요.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요. 그런 거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해줬으면 덜 아팠을 텐데. 윤서 씨,
우리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민석 씨, 현실은 달라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 해요.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모은 돈은요? 우리가 꿈꾸던 집은요? 그게 언제예요? 1년요? 2년이요? 아니면 10년 후요?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면 나눠 먹고, 월세 방에서 살고요? 그래도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중요해요. 저도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데서 밥 먹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요? 민석 씨는 그걸 줄 수 없잖아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언제 주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승진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그게 언제인데요? 민석 씨,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윤서와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갖자는 애매한 말로 끝났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윤서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윤서 씨 잘 지내요? 저 보고 싶어요.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윤서 씨,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제발. 역시 답이 없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저는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윤서가 좋아하던 브랜드였어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윤서가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 남자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는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윤서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윤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뛰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한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초콜릿을 보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민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강준혁이에요? 네. 언제부터였어요? 한 달 전쯤. 크리스마스 이후에요. 회식 핑계 대던 그날도요? 네. 그렇구나. 민석 씨 들어줄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소주를 샀습니다. 평생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어요. 혼자 한강변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윤서 씨,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들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 추운 겨울밤에 혼자서 야 일어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경찰관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여기서 자면 어떡해? 얼어 죽을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집은 어디야? 연락할 사람 있어? 없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출소 가서 술 좀 깨. 알았어? 네. 파출소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술 좀 줄여. 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늘 맡던 냄새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게 나인가?
25살. 공장 노동자. 사랑하던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 가진 것 하나 없는 남자. 그게 저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민서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점심시간. 혼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철수 선배였어요. 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네, 편하게 앉으세요. 민서가, 너 요즘 영 아닌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닙니다. 여자 문제지? 어떻게 아셨어요? 철수 선배가 웃었습니다. 나도 겪어봐서 안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선배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있었지. 나도 너처럼 25대 여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3년 사귄 여자가 의사 만나서 떠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고 술 먹고 또 울고? 그렇게 1년 버텼지. 그러다가 깨달았어. 뭘요? 세상은 내 슬픔 따위 신경 안 쓴다는 거. 내가 아파도 회사는 돌아가고 사람들은 웃고 해는 뜨고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털고 일어나.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철수 선배의 말이 위로가 될지 더 비참하게 만들지 모르겠었습니다. 선배, 근데 정말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철수 선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세상엔 사랑만으로 되는 건 없어. 돈, 능력, 지위. 그런 게 있어야 사랑도 지속되는 거야. 너 지금 억울하지? 당연해. 근데 억울해도 현실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뭔데요? 강해지는 거.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거지. 복수 같은 건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 봐라,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 잘 됐어. 이제 미련 없이 내 길을 갈 수 있잖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늘렸어요.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미친 듯이 모았어요. 3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서가, 너 공부 좀 해볼 생각 없어? 공부요? 기술 배우는 거. 금형 설계 같은 거 말이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정말이세요? 그래. 6개월 과정인데 수료하면 자격증도 주고 월급도 올려줘. 관심 있어? 네,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퇴근 후에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CAD 프로그램을 배우고 금형 설계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민석 씨, 진도 빠르시네요. 이해력이 좋으신가 봐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이 정도면 자격증 딸 수 있겠어요. 화이팅! 공부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윤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4월 어느 날 공장 앞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윤서였어요. 민석 씨?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는데요. 제발요, 5분만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데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 씨, 저 정말 못했어요. 저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예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고요. 민석 씨,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후회해요. 진짜로요. 강준혁이랑 사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처럼 대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한 달 전에요. 민석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윤서도 후회하잖아. 우리 다시?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안 돼요. 뭐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끝났어요. 민석 씨 제발요. 윤서 씨는 말했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윤서 씨 믿을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해도 또 누가 나타나면 또 떠날 것 같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저 이제 정말 됐어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석 씨, 윤서의 외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건가?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래, 이게 맞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5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교육 과정을 수료했어요. 자격증도 땄습니다. 민서가 축하한다. 이제 너 기술자야. 공장장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월급 50만 원 올려줄게. 그리고 설계팀으로 옮기는 거 어때? 정말이세요? 그럼 너 같은 인재 놓칠 수 없지. 월급 50만 원 인상. 이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 6월 어느 날 철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너 사업 관심 있지? 네,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그럼 나랑 한번 해볼래? 네? 나 조만간 독립하려고 해. 작은 금형 공장 차릴 건데 너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내가 대부분 낼게. 너는 기술만 있으면 돼. 어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모험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엔 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늦으면 기회 놓쳐.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까? 말까?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큰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건가? 이제 내 길을 가야 해. 결심했습니다. 선배 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도 돈을 좀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 제 사업 같을 것 같아서요. 좋아. 그럼 20일 비율로 하자. 내가 2천만 원, 너가 1천만 원. 어때? 좋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월 1일,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서가 정말 나가는 거야? 아깝다. 너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공장장님이 아쉬워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 젊을 때 도전하는 게 맞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문은 열어놓을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3년 넘게 다닌 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잘 가, 과거의 나. 철수 선배와 함께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건물 1층.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여기 괜찮은데? 월세도 적당하고. 그러게요. 여기로 할까요? 그래, 계약하자. 계약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아팠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들였습니다. 중고 선반 기계부, 밀린 기계부, 용접기. 하나하나 사들이느라 돈이 순식간에 나갔어요. 선배, 이거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걱정 마. 금방 뽑아내. 거래처만 확보하면 돼. 8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녔어요. 명함을 돌리고 견적서를 제출하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미 거래처가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신생 업체는 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약 건수 0, 매출 0원. 선배 이거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버텨. 원래 초반이 어려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계약은 없었고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민서가 너 돈 얼마 남았어? 300만 원 정도요. 나는 500만 원. 이러다가 다 떨어지겠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꼭 기회가 올 거야.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박민석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인데요. 금형, 제작, 건으로 견적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그 회사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도면을 보니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가능합니다. 2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800만 원입니다. 다른 업체는 700만 원에 하겠다던데요. 저희는 품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AS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담당자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첫 계약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철수 선배에게 말했어요. 선배, 됐어요. 계약 땄어요. 진짜? 얼마짜리? 800만 원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2주 안에 완성해야 했거든요. 민서가 이 부분 좀 더 정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피곤하지? 좀 쉬어. 괜찮아요. 완성해야죠. 드디어 납품일. 완성된 금형을 들고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오, 잘 만들었네요. 검수해보세요.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대금은 2주 후에 입금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주 후 통장에 8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선배,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한 건 하고 나니 또 일감이 없었습니다. 10월, 11월이 지나도록 추가 계약은 없었어요. 선배,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불안해.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월세, 전기세, 재료비. 12월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00만 원. 선배, 저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나도 비슷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석 씨? 저번에 작업해 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추가 건으로 의뢰하고 싶은데요. 정말이세요? 네, 이번엔 좀 큰 프로젝트인데 관심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럼 내일 뵙죠. 다음 날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천만 원 규모입니다. 3천만 원. 할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1개월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1개월.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가능합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철수 선배에게 말했어요. 선배, 3천만 원짜리 따냈어요. 진짜? 대박이잖아. 근데 1개월 안에 완성해야 해요. 1개월? 우리 둘이서? 네. 미친 거 아니야? 불가능한데? 해야죠. 이거 놓치면 우리 망해요. 철수 선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죽기 살기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밥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잠은 공장 바닥에서 자고. 민서가 이 부분 이상한데? 어디요? 여기 치수가 안 맞아. 아, 다시 해야겠네요.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진도는 70%였습니다. 선배, 이 속도면 못 맞춰요. 알아? 어떡하지?
사람을 더 구할까요? 돈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더 하는 수밖에. 하루 18시간,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34시간. 정신이 몽롱했어요. 민서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업하다가 쓰러졌어요. 민서가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과로예요. 좀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일해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며칠만 쉬세요. 안 돼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철수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그만하자. 네? 이거 무리야. 우리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거 놓치면. 알아. 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내자. 그게 나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할 수 있어요. 민서가. 선배 제발요. 조금만 더 해봐요. 제가 할게요. 결국 철수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마지막까지 해보자. 마지막 일주일.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납품일 아침. 완성된 제품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해냈다. 그래, 해냈어. 철수 선배도 울고 있었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서가. 네? 너. 대단하다. 아니에요.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못했어. 진짜로. 선배도요. 우리 해냈다. 네, 해냈어요. 2주 후 3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기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2009년 봄. 사업은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계약 건수가 늘어났고 거래처도 10곳이 넘었어요. 민서가 이번 달 매출 좀 봐. 철수 선배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래. 우리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선배, 그럼 이제 직원 뽑을까요? 그래야지. 우리 둘이서는 한계가 있어.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이제 4명이 되었어요. 공장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와, 여기 좋은데? 그러게요. 50평이나 돼요. 이제 진짜 회사 같아.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 만들었어요. 박민석 금형제작소.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한데요. 이번 건 다른 업체랑 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더 싼 곳을 찾았어요. 가격 조정해 드릴게요. 얼마나 낮춰드리면 될까요? 그게 이미 계약했어요.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기업이 계약 취소했어요. 뭐? 그거 이번 달 매출의 40%인데?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철수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거래처 더 알아봐야겠다. 한 곳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영업에 더 신경 썼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녔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석 금형제작소입니다. 죄송한데요. 관심 없어요. 잠깐만요. 품질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필요 없어요. 문전박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군데의 명함을 돌리면 23곳은 관심을 보였고 그중 한 곳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석 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였어요. 왜 전화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는데요. 제발요, 한 번만요. 30분만이요. 민석 씨, 저 정말 민석 씨가 보고 싶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윤서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진한 화장. 민석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들었어요. 민석 씨가 사업 시작하셨다며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냥 소문으로요. 잘 되고 계세요? 그럭저럭요. 윤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저 강준혁이랑 헤어졌어요. 완전히요. 그래서요? 그리고 후회해요. 진짜 많이요. 민석 씨를 떠난 게요. 민석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윤서 씨,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저한테 다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사랑해서요? 아니면 강준혁이 떠나서 외로워서요? 둘 다예요. 솔직하네요. 민석 씨, 저 정말 외로워요. 강준혁이랑 있을 때는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건 윤서 씨가 선택한 거예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왜요? 윤서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죠. 그게 무슨... 그리고 솔직히 저도 윤서 씨 믿을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해도 또 누가 나타나면 또 떠날 거잖아요. 안 그럴 거예요. 이번엔 진짜 됐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 잘 지내세요. 윤서 씨,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을 2명 더 뽑았고 월 매출도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서가,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게요, 선배. 근데 말이야. 왜요?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요? 철수 선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네? 오해하지 마. 회사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쉬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있잖아, 나 이제 40이야. 젊을 때처럼 밤새 일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내 집은 내게 넘기고 싶어. 선배, 물론 공짜는 아니고 시세대로 받을 거야. 근데 내게 주고 싶어. 얼마나 원하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이 있어야 하는데 천천히 줘도 돼. 1년, 2년 걸려도 상관없어. 나 믿으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워, 민서가. 그날부터 저는 회사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빚은 있었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였어요. 7월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대기업인데요. 큰 프로젝트 맡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하죠. 1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드디어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큰 기회에는 큰 위험도 따라왔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자 발생 시 전액 변상?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한데요. 싫으면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업체 많아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드디어 완성했고 납품했습니다. 좋습니다. 검수 후에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박 대표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이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자요? 그럴 리 없는데. 와서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하자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직원들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치수를 잘못 재서. 아, 계약서 조항대로라면 전액 변상해야 했습니다. 1억.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대표님 어떡하죠?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날 아침 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인 건 맞는데요. 그래서요? 기회를 하나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계약서 읽어보셨죠? 하자 발생 시 전액 변상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상금 1억 이번 주까지 입금해주세요. 이번 주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억을 일주일 안에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은행의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신용으로는 5천만 원이 한계예요. 5천만 원이요? 네, 그것도 이자가 높습니다. 얼마나요? 연 12%입니다. 높은 이자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진행해주세요.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철수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그거 큰일인데. 선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얼마? 5천만 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지금 집 대출금 갚느라. 그렇군요. 괜찮아요, 선배.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회사 문을 열 수 없을 지경까지 왔어요.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괜찮은 거 맞죠?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장에 혼자 남았어요. 기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석 씨요? 누구세요? 저예요, 윤서요. 윤서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들었어요. 민석 씨가 지금 힘드시다며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석 씨, 돈 필요하시죠? 5천만 원 필요하시다며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제가 빌려드린다니까요. 조건 없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민석 씨 망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미안했던 마음도 있고요. 윤서 씨, 내일 만나요. 돈 드릴게요. 다음날 윤서를 만났습니다. 여기요. 윤서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확인하니 정말로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윤서 씨 돈이에요? 네. 강준혁이랑 헤어질 때 받은 위자료예요. 이걸 왜 저한테? 그냥요. 민석 씨가 성공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요. 조건은 하나예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갚 봐주세요. 그것도 민석 씨가 여유 있으실 때요. 윤서 씨? 그리고 민석 씨? 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민석 씨가 힘드실 때 곁에 없었던 거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정말 후회해요. 민석 씨를 떠난 거요. 민석 씨를 선택했어야 했는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씨. 정말 고마워요. 잘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윤서 씨? 네? 우리 친구는 될 수 있죠? 윤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1억을 마련했습니다. 거래처에 입금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박 대표님? 그런데요. 네? 사실 저희도 박 대표님 열정을 높이 사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요. 네? 다시 만들어 보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럼 다시 계약하죠. 정말이세요? 네. 대신 이번엔 실수 없으시길 바래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하게. 2개월 후 완성했고 납품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 후로 그 거래처는 저희의 단골이 되었어요. 매년 수억 원어치의 일감을 주었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월 매출도 1억을 넘어섰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순이익이 3천만 원이에요. 정말? 네, 드디어 흑자 전환이에요. 기뻤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생각났어요. 빚을 갚아야지.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씨, 저 민석이에요. 민석 씨요. 잘 지내세요? 네. 윤서 씨, 돈 갚으러 가도 될까요? 벌써요? 아직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다음 날, 윤서를 만나 5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여기요. 이자까지 해서 5,500만 원이요. 이자는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고마웠어요, 윤서 씨. 윤서 씨 덕분에 살았어요. 윤서가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축하해요. 잘 됐어요. 네, 고마워요. 근데 민석 씨, 왜요? 저, 후회 안 해도 될까요? 뭘요? 우리 다시 시작 안 하는 거요. 후회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요. 그럴까요?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윤서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민석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그날 이후로 윤서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1년, 2012년이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공장을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대표님, 올해 매출 목표 20억 달성했습니다. 정말? 네, 순이익도 5억이에요. 성공했습니다. 가난했던 공장 노동자가 이제는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 성공을 누구랑 나눠야 하지? 2013년 봄, 우연히 윤서를 마주쳤습니다. 강남 거리에서였어요. 민석 씨요? 윤서 씨? 윤서는 예전보다 더 화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윤서 씨도요?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 성공하셨다며요? 들었어요. 네.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고마워요. 민석 씨? 네? 후회해요. 진짜 많이요. 민석 씨가 맞았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랑 없이는 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사세요, 민석 씨. 행복하세요. 윤서 씨도요. 윤서가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수 있었으니까요. 2015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100명, 연 매출 50억.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행복한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윤서와 함께 남산에서 봤던 그 야경. 우리도 언젠가 저런 데서 일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저런 빌딩 주인이 될 거예요.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인은 못 됐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어느 날 철수 선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서가 나 결혼한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너도 와야지. 줄에 서달라. 제가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연인인데.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행복한 얼굴의 철수 선배를 봤어요. 부럽다. 피로연이 끝나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너는 언제 결혼해? 글쎄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왜?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아니요.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솔직히 말할게. 네? 너 윤서 아직도 사랑하는 거 맞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너 그 여자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잖아. 민서가, 인생은 짧아. 후회하면서 살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뭐? 끝났다고? 그건 내가 정한 거잖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 윤서 없이 행복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가? 돈은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 그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났어요.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다음날, 윤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어요.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야? 한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봤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석 씨요? 윤서 씨? 어떻게? 찾았어요. 한 달 동안요.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뭐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윤서 씨가 필요해요. 하지만 민석 씨를 배신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아직도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 윤서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요. 정말? 저 같은 여자랑요? 윤서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죠.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카페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6년 봄,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석 씨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저도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늦게 깨달아서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죠. 2017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서윤. 윤서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민석 씨, 우리 딸 정말 예쁘죠? 당연하죠. 윤서 씨 닮아서요. 민석 씨도 닮았어요. 그럼 더 예쁘겠네요. 윤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2020년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100억을 달성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윤서가 있고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빠, 서윤아 아빠 왔어.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2025년 어느 날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카페 차릴까요? 카페요? 네. 제 오래된 꿈이잖아요. 좋아요. 차려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윤서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오픈 첫날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제 꿈 이뤄주셔서요. 제 꿈이기도 했어요. 네?
윤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2007년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 20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누구예요? 아빠랑 엄마야. 우와 젊으시다. 그러게. 윤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네. 우리 정말 어렸죠? 그러게요. 민석 씨? 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 윤서 씨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요. 똑같이요. 왜요? 그래야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윤서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지금 있죠. 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2007년 그날 밤, 남산에서 봤던 그 별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윤서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했던 시절. 헤어졌지만 잊지 못했던 시간. 다시 만나 행복을 찾은 지금.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랑 없이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민석과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두 사람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을 지켜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잃었을 때 다시 찾을 용기를 가지길 바라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